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은 안상수 창원시장과 함께합니다. 도약의 시대 큰 창원을 비전으로 출발한 통합 2기 창원시. 현재 창원시는 기계공업 중심에서 첨단 관광산업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냈고 또 앞으로 남은 2년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창원 시민 그리고 경남도민들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창원 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창원시의 시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문제 그리고 도시철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야구장을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을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 이후에 가장 안정된 그런 시기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시에 대한 기반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미 약 70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광역시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 시민들도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개씩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창원광역시 성격이 창원 지역의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네.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지만 좀 상세하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창원광역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 입법청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작년 한 해 동안 그 약 3개월 기간 동안에 주민들 70만 명의 유권자 7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가 85만 명인데 그 중에 70만 명이면 거의 뭐 90% 가까이 네. 받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금년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그걸 입법청원을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정기국회에다가 우리 의원들의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창원광역시 성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발의를 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죠.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걸 심의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그 대통령 후보 공약에 그것이 반드시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경남 지역 내에서의 이런 그 의견을 어떻게 모아가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이 시간에서도 여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또 초청한 자리에서도 이런 그 창원광역시 성격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보고 했는데 또 찬반이 또 여러 가지 나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경남의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그 시장 군수들께서 반대한다, 광역시 성격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경남 지역 내에서의 반대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를 좀 대처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설득을 해 나갈 겁니다. 사실은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네. 그 피상적으로는 경남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남과 창원시가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만일 우리가 광역시가 됐을 경우에 제일 득보는 게 어디겠습니까? 저는 서부 지역이라고 봅니다. 서부 경남. 서부 경남 진주, 사천 뭐 그쪽을 위시한 그 서부 경남인데 왜냐하면 그 내륙 지방에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창원시가 광역시로서 독립하게 되면은
그럼 도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일부 도청이 진주로 이전을 했는데 아마 그쪽으로 이제 도청이 이전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서부 경남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확 발전하게 됩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 가까운 우리 이제 그 김해라든지 양산 이런 시들이 반대하겠느냐? 통영, 뭐 거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도시가 큰 도시, 경제력이 커져 있는 큰 도시 옆에 있으면은 같이 상생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산시 옆에 있으니까 우리 창원도 발전했고 양산도 발전했고 김해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경남도청을 만약에 창원광역시가 성격이 된다면 경남도청을 어디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게 서부권이 되든 뭐 어디가 되든 간에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당연히 그건 광역시가 되면은 광역시는 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청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는데 대개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내륙지방 진주 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일부가 또 진주 쪽으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도청의 일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아마 도청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질문 꼭 좀 물어봐달라는 그런 시청자들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이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임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마산해양 신도시는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는 대규모의 창원시는 문화관광 중심 도시 이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 우려는 아마 이제 부영 쪽에서 단독으로 이제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영이 내놓은 안이 이제 주거 상업 중심으로 그렇게 내놓은 안입니다. 네네. 우리는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단호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마산해양신도시는 관광, 문화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관광 도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예를 들자면 뮤지엄 미술관이나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거기에다 유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우리 유치한 바와 같이 거기에 800척의 요트 마리나 IPM사와 네네. 스페인 IPM사와 그렇게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800척의 마리나가 거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마리나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은 요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그 섬에 들어올 겁니다. 그 섬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리나를 요트를 타고 싶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되기 때문에 관광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은 지금 많은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영과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거기에 그대로 자기들 지금 주장처럼 주거 상업시설 위주로 한다면은 저희들은 부영과 같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로이 제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문화 관광 시설을 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걸고자 하는 기업체들을 저는 거기다가 모셔올 겁니다. 모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것을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 그 다음에 해양 레저 도시 이걸 만들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시면서 아마 시민들이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여쭤봐야 될 부분이 지금 39사단 터에도 지금 대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개발 계획은 다 서 있는 상태고 문제는 지역의 토양 오염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실 분양 받으실 이런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토양 오염 부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39사단의 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39사단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 1,200억 원의 이익을 우선 남겼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전부 구 창원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저희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에 토양 오염이 있는지 여부 또 그것이 일부 발견된 것이 이제 지금 시민들에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거기 현지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선 이걸 건설한 유니시티 쪽에서 먼저 그 토양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해본 결과 큰 문제 없다. 오염된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일부 그 말하자면은 그 39사단이 있는 자리 중에서 수송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름 탱크 있고 예, 수송대가 유류를 많이 있는, 사용하는 그런 유류를 부분이죠.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만 좀 오염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1, 2단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병장이랍니다. 네. 연병장은 크게 오염될 이유가 없는 데입니다. 연병장이 달리고 운동장인데 그래서 일부 그 오염돼 있는 이제 수송돼 있는 그쪽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오염을 정화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도 이제 민간 협의회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해가지고 네네. 조사해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그 오염을 제거할 겁니다. 제거하면서 작업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무튼 우리 그 창원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집을 그 분양받아서 살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이런 확인을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창원시에서는 어떤 그 지금 조사특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 과정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길 예. 바란다라는 그런 목소리 이건 뭐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민간협의회와 여러 군데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안정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런 이제 공해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는데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최근에 그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그 창원시를 그 공업도시, 산업도시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우리가 문화 특별시를 선포하게 된 계기는 모든 산업의 기본은 문화입니다. 문화에서 출발합니다. 기계공업에서 그 디자인 하나도 다 문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기반이 문화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우리 창원 시민들한테 있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거기 관광 산업 아울러서 우리 문화 네.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므로써 그야말로 시내 어디든지 나가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작은 공연장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어디서든 카페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 전체가 문화의 향기가 가득 차도록 만들겠다. 이게 저희들이 꿈이고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이걸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도 좋고 저쪽으로도 좋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지금 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창원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행사가 K-팝 페스티벌 아닙니까? 네. 매년 10월달에 열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현장을 가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아주 글로벌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육성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KBS와 우리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 K-팝 네. 세계 K-팝 이제 대회 이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여 개국에서 예선전을 거치거든요. 네네. 그 예선전을 거치는 나라에서는 이미 코리아는 몰라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팝을 하는 이제 젊은 창원시에 사람들한테는 대해서. 창원은 압니다. 네네. KBS도 알고 예. 그렇게 이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K-팝 대회가 끝나면은 그 필름을 KBS에서 이걸 108개국에 송출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KBS 월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미 창원이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KBS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되면은 KBS를 통해서 108개국에 이게 송출이 돼가지고 몇 번씩 상영이 됩니다. 네네.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하고 이번에 유치하는 이제 문화 복합타운 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그 이제 K-팝의 그 말하자면은 메카로서 우리 창원이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서울의 2배가 되는 그런 그 SM 타운이 들어서게 네네. 되거든요.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것보다 2배 크기입니다. 네. 그게 들어와서 KBS, 그다음 SM 타운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창원의 문화 기본적인 그런 것과 결합이 되면은 저는 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네.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장국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구조고도화 사업 현재 지금 진행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창원 지역을 그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 창원 산업단지인데요. 구조고도화 사업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그 구조고도화 사업은 이제 착수된 지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국가에서 투여하는 예산이 10년 동안 8,500억 정도 투입을 할 건데 그러나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 6대 부지, 진해 6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야구장 들어서려고 육군대학 했던, 육군대학 부지를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기에 3만 평의 재료연구소, 제2재료연구소가 들어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약 한 2만 평에는 자유 그 연구단지를 만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몇 군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첨단 산업단지에서 많은 첨단 산업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도 몇 개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첨단 산업을 향해서 모든 지금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지금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도 잘 그 매듭을 지으셔서 창원의 미래 50년을 바라보는 그 튼튼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좀 정리반응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시민 여러분께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렵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시도들 저희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 산업도 새로운 도전이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고 6대 부지의 자유 연구 지역도 만드는 것도 도전이고 모든 게 지금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광역시 투쟁을 해가지고 광역시가 되면은 1년에 약 5천억 원의 도로 가는 세금들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울산이 10년 만에 2배로 성장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선 반환점을 돈, 임기의 반환점을 돈 안상수 창원시장과 여러 가지 그 창원 시정에 대해서 또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는데 그 시장님 굉장히 성실하게 또 그리고 또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그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하셨던 말씀대로 잘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일 울산 해상에서 일어난 지진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진 관측 이후 5번째로 강한 지진 규모였는데요. 부산, 울산에서는 고리에 집중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경남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는 도민들의 신고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행히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지진 대비책 적극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